안녕하세요, 현아쌤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형성시켜야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 올바른 가치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이 있어요. 근데 우선은 가치관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둘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해야 될지, 이 과정,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의 성향은 항상 좀 자유롭고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성향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움이 생기고,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오늘은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선택이라는 거는, 선택을 할 때는 가치의 기준을 이렇게 둬요. 여러 사람 혹은 여러 생명에게 이득이 되느냐, 혹은 말 못하는 생명, 혹은 자기 의지를 표출할 수 없는 생명한테 초점을 맞추냐, 아니면 내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전자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오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봉사를 해야 되는 계획이 하나 잡혀 있고, 아니면 그냥 내 시간, 신변 정리를 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로 하다, 이러면 이걸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친구들을 만나서 좀 이렇게 회포를 풀 일이 있다,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 가치를 둘지, 그렇죠, 유튜브를 먼저 찍겠죠. 이걸 보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를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그 가치를 어디다 둘 거냐. 근데 보통 내 개인에게 두는 선택보다는 조금 더 많은 생명이나 다른 큰 집단, 혹은 그 집단 중에서도 자기를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발표할 수 있는 집단보다는 그렇지 못한 집단들, 예를 들면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린 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장애를 갖고 계신,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왕이면 선택을 할 때는 가치를 세운다. 이게 저의 가치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편해요. 뭐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내 마음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현재, 그리고 과거, 그리고 미래,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 찰나에 그렇게 선택을 하면 이 찰나에 선택했던 게 금방 과거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선택할 미래가 그 현재가 돼요. 근데 지금에 있는 선택을 내 개인만을 위해서 하면, 그게 좀 이따 과거가 되면 여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왜 그때 그렇게 선택했지? 이걸 이렇게 했으면 더 큰 이익을 만들 수 있었을 건데, 라면 과거에 꽂히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괴로움이 생겨요. 늘 괴로워요. 지나간 시간에 항상 쫓겨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내 이익을 추구하면 그게 좀 이따 선택해야 될 내 미래가 이렇게 돼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생각대로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하면 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럼 항상 현재에 살지 못하고 과거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현재에 깨어있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죠. 계속 쫓기며 살고 계속 걱정하며 살고. 그래서 저는 가치를 기왕이면 현재에 두고 그 현재의 가치를 선택을 할 때는 나보다는 남을 위한 선택을 한다. 그게 훨씬 결론적으로는 돌아서 보면 다시 나한테도 이득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똔똔이거든요.
이번 생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불교적 표현으로 봤을 때는 이번 생에, 현생, 그 다음에 과거생, 그 다음에 미래, 다음 생, 뭐 이렇게 해서 윤회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현재에서 누군가가 만나서 혹은 어떤 생명에게 혹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혹은 그 생명과 내 관계가 윤탁해져요. 서로 좋아지죠. 그러면 그 좋아지는 관계 자체가 과거에도 미치고 미래도 좋게 해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는 부모가 자식한테 간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과하게 하면 그때부터 틀어지거든요. 근데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소중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둘이 만약에 원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랑 나랑 무슨 전생에 악연이 있길래 이렇게 원수가 되겠냐. 그러면 과거생이 현재로 인해서 안 좋아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너 같은 놈은 다시는 나랑 인연을 맺지 말자. 뭐 혹은 부부관계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관계가 결국 미래를 망쳐버리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좀 되게 우울하잖아요. 소중하게 만나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판단들을 할 때는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더 이롭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남이라는 관계는 가족이 포함돼요. 나 이외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남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감이나 빨랫감이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TV 보면서 좀 쉬고 싶어요. 근데 그건 나를 위한 거고, 남을 위한 거면, 내 와이프나 내 가족들을 위한 거면 바닥을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게 더 이로운 가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누워서 TV를 보면 계속 불편해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뭐 와이프가 얘기를 하겠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것 좀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부글부글 한다거나 쌓인다거나, 항상 그런 식의 선택과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식으로 가치를 세우는 게 유리하다. 그게 좋아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가치이고, 제 가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한 번쯤은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죠. 선택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근데 가치관이 올바르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지게 돼요. 왜냐면 책임질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TV 보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 그 책임이 뭐 와이프가 욕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짜증을 낸다던가 하면 들어야 돼요. 그게 책임이죠. 근데 거기도 대고 책임을 회피한다, 맞받아 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리화라는 게 있어요. 합리화는 너는 이거 맨날 해? 왜 나만 갖고 그래? 쟤는, 그리고 옆집은, 누구는, 저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갖고 이러냐. 이걸 합리화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남의 탓. 아니 내가 하려고 했는데 뭐 누구 때문에 뭐 딸이 놀아달라잖아. 아니면 뭐 옆에 뭐 친구한테 전화 가서 잠깐 나가봐야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남의 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지각을 하게 됐는데도 택시가 사고가 났다, 뭐 차가 망가졌다,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늦었다. 결국 이런 걸 다 남의 탓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그게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환경이 주체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선택에 끌려다니게 되는 주체가 돼요. 그걸 남의 탓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거짓말이 있어요. 조금 이따 할라 그랬어. 아니야 내가 그러려고 했어. 아니야 이렇게 내가 했었다니까. 아니야 나 이렇게 했어. 이런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밤에
다리 못 뻗고 자는 스타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가치관 자체를 좀 올바르게 세우면 훨씬 선택과 책임이 쉬워지고, 그 책임이 쉬워지면 그로 인해서 자유가 생겨요. 항상 내 마음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쌤이었습니다.